돈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꿈을 이루는 수단이고 어떤 이에게는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돈이 문제가 될 때 그것은 단순한 화폐가 아닌 사랑의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와 딸 사이에 벌어진 양육비를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주연희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47살 이혼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고등학생 딸 유진과 단둘이 사는 그녀의 일상은 분 단위로 계산됩니다. 연희는 딸의 도시락을 싸면서 오늘도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마트 계산원 일로 하루 6만 원, 학원 청소로 3만 원, 편의점 야간 근무로 5만 원, 총 14만 원. 한 달이면 420만 원 정도의 수입입니다. 여기서 월세 8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유진의 학비와 용돈 100만 원을 빼면 남는 건 고작 90만 원. 그마저도 갑작스런 지출이 생기면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하지만 연희에게는 한 가지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보내는 월 50만 원의 양육비와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주는 용돈이었죠. 이 돈만큼은 온전히 유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이 돈을 한 푼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유진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학교에 간 후 연희는 첫 번째 일터인 마트로 향합니다. 계산대에 서서 물건을 찍어내는 단조로운 일이지만 연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유진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것저것 얘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방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은 건성이고 엄마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연희는 이런 변화를 단순한 사춘기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겪는 성장 과정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녀에게 변화가 시작된 것은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새로운 화장품, 예쁜 액세서리들이 하나둘 방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연희가 주는 용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유진은 아빠나 친척들에게 받았다고 둘러댔습니다. 연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했지만 전 남편이 딸만큼은 아끼고 있다고 생각했고 친척들도 유진을 예뻐해주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유진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고 학교에서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유진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핸드폰을 보려고 한다며 연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연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학원 청소를 하러 갔다가 유진의 담임 선생님을 만난 것이죠. 선생님의 말을 들은 연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조용하고 별 문제 없어 보였던 딸이 학교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연희는 용기를 내어 유진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선생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화를 냈죠. 그리고 한마디가 연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는 돈 벌기 바빠서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연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딸에게 관심이 없었을까?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살면서 딸의 마음을 놓쳤던 걸까? 며칠 후 연희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유진을 발견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습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연희의 세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제 양육비 이제 제가 받아서 관리하면 안 될까요? 연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양육비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그 돈은 연희가 유진을 키우기 위해 받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도 학비도 모든 것이 그 돈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딸이 직접 관리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그 돈은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이야. 하지만 유진은 이미 준비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고등학생이고 용돈을 스스로 관리할 나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자유롭게 돈을 쓰는데 자신만 엄마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억울하다고도 했습니다. 연희는 딸의 말을 들으면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 양육비는 연희에게 있어서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제대로 키우고 있다는 증거이자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받는 그 돈만큼은 온전히 유진을 위해 쓰겠다고 다짐했던 것인데 유진아, 엄마가 그 돈을 함부로 쓴 적이 있니? 모두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유진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돈이니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이 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의 양육비 요구 이후 연희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딸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단순히 용돈이 부족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연희는 유진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이 밤늦게 나가는 일이 늘어났고 집에 돌아올 때면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횟수도 많아졌죠. 어느 날 연희는 용기를 내어 유진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불안감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희는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화장품, 그리고 현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전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연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딸이 무슨 위험한 일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연희는 유진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선물해준 것도 있고 아빠가 따로 용돈을 더 준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연희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5년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한테 용돈을 얼마나 주고 있어요? 전 남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해진 양육비 외에는 명절 때 10만 원 정도만 더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연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유진의 뒤를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유진은 친구들과 쇼핑을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연희는 1시간 정도 뒤에 몰래 나가서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유진을 발견한 연희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고급 카페로 들어갔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연희가 보기에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고급 시계를 찬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죠. 연희는 카페 밖에서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유진과 그 남자는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유진에게 뭔가를 건네줬고 유진은 그것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시간 정도 후 둘은 카페를 나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남자는 유진에게 비싼 가방과 옷들을 사줬습니다. 연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그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유진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연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얽히고 설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딸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 연희는 며칠 더 유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더 발견했습니다. 유진이 만나는 남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날에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딸이 위험한 일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양육비를 달라고 한 것도 그런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연희는 유진과 정면 대결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딸이 더 큰 위험에 빠지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유진아, 엄마랑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유진은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본 것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남자와 만난 것, 백화점에서 비싼 물건들을 선물 받은 것, 그리고 여러 명의 남자들과 만나고 있다는 것까지. 처음에 유진은 부인했습니다. 그냥 아는 오빠들이라고 친한 사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유진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한 당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엄마는 다 알고 있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연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엄마처럼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겨우 사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유진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냥 예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주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연희는 딸의 변한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아이가 되었을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연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의 행동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연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유진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심지어 유진의 이런 행동을 부추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가 우연히 유진의 핸드폰 메시지를 보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유진이 샤워를 하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고, 연희는 혹시 급한 일일까봐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전 남편은 유진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양육비 달라고 했니? 그 돈만 확보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연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 더 위로 올라가서 이전 메시지들을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유진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었고, 심지어 남자들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유진이 번 돈의 일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전 남편이,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유진이 양육비를 직접 관리하게 되면 그 돈으로 전 남편이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에 미천으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진은 그 사업이 성공하면 자신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전 남편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딸과 전 남편의 계획을 막아야 하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딸마저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연희는 직접 전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자 처음에는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증거들을 제시하자 그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당신이 유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딸한테 신경도 못 쓰는 주제에. 그의 말은 독이었습니다. 자신은 유진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희처럼 평생 고생하며 살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딸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라는 걸 모르세요? 위험. 유진이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예쁘다고 선물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오히려 당신처럼 바보같이 사는 게 더 문제지. 연희는 그의 변명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딸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유진도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돈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집으로 돌아와 유진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대화 내용도 자신이 발견한 메시지들도 모두. 유진은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핸드폰을 몰래 본 것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내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단지 이용하고 있는 거야. 연희는 전 남편이 유진에게서 받은 돈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조사해서 알려줬습니다. 그 돈은 유진의 미래를 위해 투자된 것이 아니라 전 남편의 도박과 술값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아빠가 저한테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연희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유진이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유진아, 엄마도 완벽하지 않아. 너한테 충분히 해주지 못한 것도 많고 관심을 덜 가져준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리고 내가 위험한 일에 빠지는 걸 절대 두고 볼 수 없어. 유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한 후회,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까지.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연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어서 기뻤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생기기까지 딸의 마음을 몰라준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녀는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빨리 독립해서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로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고 아버지가 제시한 방법이 빠른 길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시는지도. 연희도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딸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일만 했지만 정작 딸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유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우리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하지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 중 일부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고 전 남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며 연희를 이간질하려 했습니다. 네 엄마는 너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진정한 사랑이라면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유진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그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전했습니다. 아빠 더 이상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와 함께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유진이 정신을 차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 중 한 명이 유진을 협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 나랑 만났던 사진들 다 있어. 이걸 내 학교에 뿌릴까? 유진은 무서웠지만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연희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딸이 자신을 믿고 이야기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유진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연희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남자는 결국 처벌을 받았고 다른 남자들도 더 이상 유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진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연희가 없는 틈을 타서 집 앞까지 찾아와서 유진을 만나려 했습니다. 유진아, 아빠를 만나자. 엄마가 너를 세뇌시키고 있는 거야. 하지만 유진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연희는 즉시 집으로 달려갔고 전 남편과 마지막 대결을 벌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 딸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딸한테 아빠가 만나자고 하는 게 잘못된 거야? 딸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위험한 일에 빠뜨린 것도. 결국 연희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 남편의 행위는 명백한 아동 착취였고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전 남편은 물러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후 연희와 유진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진은 학교 상담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면담을 했고 연희도 자신의 양육 방식을 돌아보며 변화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연희의 일 스케줄이었습니다. 3개의 일을 모두 하는 것은 포기하고 2개로 줄였습니다.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유진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유진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묻던 질문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유진도 예전처럼 건성으로 대답하지 않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습니다. 유진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돈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직하게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저는 나중에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잘못된 길로 빠진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연희는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딸이 대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희와 유진은 양육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생활비나 용돈의 개념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책임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그동안 양육비를 관리한 것은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어.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던 거야. 유진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요구했던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독립에 대한 욕구였다는 것을. 하지만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 독립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관적 독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진짜 독립하고 싶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요. 연희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양육비 중에서 내가 직접 관리할 부분을 조금씩 늘려가자. 하지만 매달 엄마와 함께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이것은 절충안이었습니다. 유진의 독립 욕구도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올바른 금전관념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모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유진이 대학 진학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연희의 수입만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전 남편에게는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유진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도울게요. 물론 안전한 아르바이트로요. 유진은 주말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번 돈을 모두 자신의 대학 학비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연희는 딸의 변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예전에는 쉬운 길로 돈을 벌려고 했던 유진이 이제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엄마, 일해서 번 돈이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유진의 말을 들은 연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평생 느껴온 그 뿌듯함을 딸도 알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대학 입시가 끝나고 유진은 자신이 원하던 심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유진의 아르바이트 저축금, 그리고 연희가 모아둔 양육비로 첫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식 날, 연희는 유진과 함께 대학에 갔습니다. 새내기들과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연희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상담사가 되면 엄마처럼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유진의 말에 연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모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연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진도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를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해서. 엄마도 미안하지 마세요. 제가 더 철없었어요. 이제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워주셨는지 알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이 대학생이 된 후 모녀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반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대학에서 배운 심리학 지식을 엄마와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그동안 겪었던 스트레스나 힘든 감정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함께 의논해요. 연희도 변했습니다. 딸을 보호해야 할 존재로만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유진이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볼 시간인 것 같아. 연희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자신의 꿈들을 다시 떠올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라도 시작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양육비는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대학생이 되면서 법적으로는 양육비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전 남편은 여전히 의무적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연희와 유진은 그 돈을 유진의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의 다른 가정을 돕는 데 일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가정들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유진의 제안으로 그들은 매달 양육비의 일부를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지원단체에 후원을 하고 때로는 직접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서 돕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서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희와 유진 모두에게 더 큰 보람과 의미를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연희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계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변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결국 세 사람이 함께 만났습니다. 전 남편은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너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도, 엄마를 무시했던 것도 모두 잘못이었어.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희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먼저 용서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빠 저는 용서할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세요. 연희도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증오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유진은 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 심리학 전공을 하면서 상담 관련 자원봉사도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특히 열정을 보였습니다. 연희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어느 정도 독립한 후 연희는 평생교육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같은 분야였지만 연희는 주로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비슷하네요. 둘 다 상담 분야에 관심이 있다니. 그러게 말이야. 아마 우리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모녀는 이제 정말로 서로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꿈을 추구하면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였습니다. 전 남편과의 관계도 안정되었습니다.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유진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양육비도 꾸준히 보내고 있었고 유진과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건전한 아버지와 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과 연희는 함께 앉아서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끔찍했던 양육비 갈등에서 시작된 일들이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엄마 그때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로 빠져 있었을 거예요. 나도 그래. 유진이가 양육비를 달라고 했을 때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가 진짜 소통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는 것을.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 역시 표면적으로는 돈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사랑과 신뢰, 소통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유진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몇 년 후 유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로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주로 청소년 상담을 전담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연희도 상담학 공부를 마치고 지역복지관에서 중년 여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모녀는 함께 상담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를 담당하면서도 때로는 협력하여 가족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연희 선생님, 오늘 상담하신 어머니분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유진 선생님 덕분이야. 딸 상담을 함께 해주니까 효과가 훨씬 좋네. 이제 그들에게 양육비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 성장의 계기가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가족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그들의 좌우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마음이다.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연희와 유진은 그동안의 여정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결국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레이터 사랑이란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연희와 유진이 겪은 양육비 갈등도 그러했습니다. 돈을 둘러싼 배신과 오해 속에서도 결국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이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방송을 마칩니다.